지금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 뭐지 저 야반주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중앙일보가 조어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낮에도 같아요. 합니다. 낮에도 이제 다 합니다. 낮에도 다 아침부터 하고. 해. 네, 아침부터. 아침부터 일찍부터 하루 해. 종일 해. 라디오부터 해보니까. 네. 아침 라디오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미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고 그리고 누가 그 되는지를 그러니까 경선이 뜨겁게 불붙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전한길 강사하고 친한계 혹은 또 한동훈 대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네. 이것도 여일하게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얼마나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네. 이미 지금 본인이 이제 주창해 놓은 바가 있으니 이게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고 턱걸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예, 안타까워요. 4개밖에 안 하던데. 내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저 한 개도 못 합니다. 그래도 연세에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달리기 시작했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책 네. 내고 난리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르면 7일 네. 뭐 늦으면 14일 14일. 이렇게 네. 어쨌든 이번 주거나 다음 주거나 양당 간의 결정이 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대선판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고 이 사람들 마음이 급합니다. 어떻게든 빨리빨리 알려야 되고 나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가 복잡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상당히 패가 많이 꼬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달 중순에 책 2권이나 낸다면 한 권도 아니고 네. 한 권은 예고한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네. 이건 페이스북 모음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권의 제목을 새로 공개했는데 제목 자체 거창합니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 뭐 이제 결국은 대선 출마 선언서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마지막에 바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제7 원래 이 7공화국 뭐 이런 거 이분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개헌도 뭐 안 했는데 지금 약간 막판에 이 기세를 몰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문수 장관 표에 부분 집합이 됐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이거를 지금 벽을 깨고 나오려면 김문수 장관 먼저 잡아야 돼 지금. 아 홍준표의 전략은 김문수부터 잡아야 된다. 그렇죠. 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음. 이걸 깨고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랑 오세훈 시장은 홍준표 쪽하고 어차피 결이 좀 다르지. 예. 파이널에서 예. 만나게 돼요. 근데 김문수 장관 누가 먹히냐? 누가 황소개구리냐? 누가 먹고 포식자냐? 먹히냐? 예. 요거를 일단은 본인들 늪에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음. 늪에서 최종 승자가 이제 사막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붙어야 되는데 홍 시장 쪽은 이제 통화를 해보면 뭐 사실 그래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실제로 경쟁력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제가 홍 시장 쪽하고도 뭐 아는 얘기지만 저한테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두 번 합니까 이 장사. 홍 시장 쪽. 뭐 괜찮아요. 저도 거짓말인지 알고 듣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긴 열심히 하십시오. 잘 되겠는데요. 이렇게는 했지만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이거보다는 실질적인 전략을 써야 되는 거고.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선관위가 그 대구시 경제부시장하는 정장수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시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된 헌재 선고대까지 조용히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렇죠. 정작 부시장은 어떤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냐? 네.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이거 날이 언제냐? 1월 29일 날 올렸다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또 꼬리 자르기 들어갑니다. 야 이런 홍준표 홍보까지 시장. 올리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씀하셨죠. 지금? 네. 그건 내가 아니다. 그렇지. 내가 올린 게 아니다.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장수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올린 것이다. 이렇게 네.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이 네. 이미 드러난 사진도 여러 컷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명태균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귀뜸해준 내용을 뭐 종합을 해보면 제가 뭐 다 밝힐 수는 네. 없지만 나오는 족족 굉장히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겠다. 설명이 많이 필요한. 네.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어떤 증좌도 누가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얘기는 못하는데 네네. 하여튼 뭐 하도 고소고발이 많으니까 예민한 네네. 시기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정치 행보를 함에 있어서 여론조사면 여론조사 뭐 최근에 이제 대납 사건 또 나왔죠. 맞아요. 네. 최모 씨의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영선 의원한테 그거 해줘라 하면서 저 창원 의창구에 대한 공천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최모 씨에 대해서 대구시의 그 서울 사무소 예, 네. 직책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해봄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명태균과 연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네. 대선 출마보다는 검찰 조사를 먼저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명태균 쪽이 들고 있는 게 많아요. 네,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뭐 사진이면 사진, 네. 녹음이면 녹음.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 최모 씨가 검찰 조사를 적극적으로 받았다라는 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많이 공개한 것 같아요, 검찰에. 음. 그러면 이것은 홍준표 시장에게 결코 유리한 증거는 아닐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내시겠지만 아마 다양한 경로로 이번 대선은 홍 시장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싶어요. 사실은 여권에도 대선 주자 여러 명인데 사실 방송이 저는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한 출연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특히 많이 나와요.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설에는 음모론 중에 그 음모론이 있었어요. 사실 딱 까놓고 뭐 손석희의 질문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첫 타를 거기서 쳤잖아요. 어. 그리고 상대가 유시민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사실 진보 패널 중에 가장 그 소위 말해서 팬파워가 센 사람이거든요. 핫하죠. 네. 그 소위 말해서 완전 강성 팬층, 그쵸. 지식인이면서도 뭐 시원하게. 친노, 친문 뭐 이쪽 정통성 실명까지 와 있으니까. 강통하는 네.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장관으로 붙이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장관한테 패널로 1대1로 붙이잖아요. 누구든 떡상합니다. 웬만하면 아무나 갖다 놔도 돼. 그러니까, 아무나 네. 저를 갖다 놔도 떡상할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홍준표 시장을 딱 붙이게 되면 당연히 유시민 전 장관이 사실상 이재명 그 민주당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대표의 대리인격이거든요. 이 계엄 사태 가지고 그러니까 계엄 사태 가지고 세미파이널 지금 토론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1대1 여야 토론을 펼쳤는데 그 사회자가 손석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야권에서는 지금 홍준표를 점지해 준 거다. 민주당에서 아무도 결정도 안 됐는데 홍준표가 대선 후보야. 라고 미리 점지해주고 붙인 거다. 이런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백분 그런 토론회는 음모론이, 누가 네. 나왔었죠? 백분 토론에도 네, 홍준표 그 두 시장이 번째 나왔나요? 타자 이재명 대표 다음이 네. 홍준표 시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MBC에서만 두 번이나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나온 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보려면 이재명 대표야 대표이자 대선 주자 아닙니까? 그렇다 쳐요. 그럼 그럼 두 김문수 장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지지율로 그죠? 보면? 아니면 당 대표가 나오려면 권영세 그렇지,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나와요. 비대위원장이 그렇지. 나오거나. 세 번째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음. 그래서 이거는 홍준표 띄우기밖에 안 된다. 물론 뭐 저간의 사정은 모르지만 이제 국민의힘 측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MBC 출연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출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뭐 네.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겠네요. 네.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러 후보들 간에 이제 뭐 한 칸 더 대선에 가까이 다가가는 걸음들을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상 대선 공약 같은 것도 내놨더라고 보니까 뭐냐면 충청권을 네. 거대한 경제 권역으로 이제 만들겠다. 네. 이건 사실상 출사표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렇죠. 이분도 지금 나오겠다고 하는 거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사실 뭐 불씨가 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죽지도 않고 돌아온 또 왔네. 또한 시고. 각설이 네. 노래를 하면서 저랑 가벼운 그 가까운 사람 내기를 했거든요. 네. 커피 한 잔 내기하잖아요. 안철수 의원 못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 각설이는 무조건 온다. 제가 커피 사야 됩니다. 지금. 2012년부터 왔어.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설마 이번에 이제 자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못 나올 거라고. 아니, 예. 지난번에 사실 제3당 마지막에 후보단이라 하면서 그때 흡수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확실히 대선을 치러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누구를 겨냥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딱 와서 한 얘기가 김문수 장관을 딱 겨냥을 하더라고. 뭐냐면은 김문수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같은데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지만 헌재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새롭게 정리가 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지지율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철수 의원의 눈높이에서는 그런 설정이 가능한데 자금의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김문수가 네.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당원 50%, 국민 50%.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기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뽑으면 누구 뽑겠습니까? 극우가 가장 추앙하는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그래도 뭐 중도속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로지 윤석열 지키기. 두 번째는 단결해라. 어제 박근혜까지 찾아갔잖아요. 네. 예? 탄핵당한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 어쩌겠다는 것인지 탄핵의 부활을 하자는 것인지 그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행보를 계속 죽는 길로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근데 여기에서 탈출구가 있을까? 안철수식 사고가 먹힐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룸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또 다른 선택을 한다면 탈당해야 됩니다. 탈당해서 중도 보수 정당 새로 만들어야 새로 되는데 네, 텐트를 치고.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주장만 하다가 충북지사 나가려고 그러나? 아, 충청 그냥 낸 거 충청권 보니까 네. 충북지사 또는 충남지사다. 근데 이분 충청권 출신도 아니잖아요. 아닌 걸로 부산 알고 출신이지 있는데.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좀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간 것이고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대선의 후보에게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얘기를 했냐? 돌이켜 보건대 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당 대표 누굽니까? 저는 그 데칼코마니 해서 네. 예전에 자기한테 개겼던 김무성, 네, 김무성과 한동훈을 등치시켜서 동일시했다. 네, 저는 네. 일타쌍피 시켰다 봐요. 일단 상표. 네, 옥새 들고 나르샤. 내가 옛날에 당해봤다. 네. 네, 이거 하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그 얘기 해주세요. 제일 싫어한다면서. 아 제가 네. 그 원래 한동훈 전 대표가 총선 전에 3월달에 보시면 사람들 기억을 못 하시는데 3월 10일인가 예방을 했어요. 네, 총선 한 달 앞두고. 맞아요. 예. 네, 그때 그 위기였- 사진 기억나 사진. 네, 기억나죠? 거기 이렇게 네. 약간 네, 그 약간 기우뚱한 꾸러기 사진. 네, 손 네. 이렇게 하고 옆에서 이렇게 해요.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하면 가발 안 벗겨지나? 아무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귀여워 보이는 포즈. 네, 그 꾸러기 사진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찍었는데 제가 그때 대구 쪽 그 메이드하고 의원들 유영아 변호사가 그때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지. 네, 사실 그 공천 넣어달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 전후로 이제 공천 받았으니까. 해서 이제 메이드를 했는데 나중에 대구 쪽 친박계 의원들하고 측근들한테 물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죽이고 싶었다 하더라고. 아 실제로 네, 후보에 네, 왜 그런 사실 거예요? 윤석열은 네.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대요. 왜? 그러니까 윤석열은 실제로도 박영수 특검 때 보면 윤석열은 약간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수 성향도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태클 아닌 태클 의견을 낸 적이 있었대요. 실제로. 네, 근데 검찰이 확 들어오니까 특검이 더 세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대요. 있기는. 네,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이제 나중에 특검 끝나고 얘기 나올 때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할 때 이견이 있었죠. 청와대 내에서도. 그게 불씨가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얘가 나 잡아놨다. 아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실제 거예요? 소장 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거. 실제 그거 알려진 사실이에요. 좀, 몰아주고 싶어서.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른 판단은 좀 얼빵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한 거야 이거. 네, 어디서 칼날이 날아온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만큼은 그렇게 만나기 싫었대요. 그랬구나. 네, 근데 유영아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네, 유영아 변호사 만난 거야. 아니 실제 수사 검사였던가요? 네. 한동훈 그 대표가. 당시에 수사팀장은 네. 윤석열이고 그러니까 수사 네. 팀장. 한동훈이 수사 거의 다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걸 한동훈을 지칭했냐 마냐를 두고 또 이제 훈고학적 해석이 벌어졌는데 저는 신동욱 대표님 참 이분 방송도 진행하시고 이런 분 언론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얘기했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당 대표라고 한 것은 분명하고 돌이켜 보건대라고 하신 것도 분명하다. 한동훈 두 번 죽인 죽이죠. 거. 보니까. 한동훈을 2번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네. 박형관 기자 취재에 따르면 거의 국민의힘 출입 기자니까 네. 취재에 따르면 이게 기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마이크가 쌍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쪽으로 막 가다가 네. 한동훈 대표가 나오니까. 책을 내고 저 네.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뭐 무슨 뭐 예약 판매가 완판이 됐네, 베스트셀러 1위네, 한동훈이 뜨네, 모든 이제 신문지면 언론지상에 한동훈이 거명이 되기 나오니까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 마이크 권력이 한동훈 쪽으로 이제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그렇죠.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동훈이 지지율이 더 소폭 상승하거나 더 올라갔을 때 그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지금 지도부가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안 돼. 방향 틀어 해가지고 이걸 기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의도적으로 신동욱 대변인이 두 번 한동훈을 그런 죽이려고 부분들을 한 거 강조한 아닌가라는 것이다. 네. 생각도 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대선판에서는 늘 이제 의원들과 정치인들과 후보들 사이에 사랑의 짝대기 경쟁이 벌어지는데 그 허은하 네. 전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본 제 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그 극장에 왔더라고요. 아, 네. 허나. 근데 허나 전 대표가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지금 대표죠. 그렇죠. 예. 이사- 지금 아니 전 대표가 됐지. 전 대표. 네. 네.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약간 최상병 사건 때도 한 번씩 나타나요. 아. 그러니까 연평해전이나 이거에 대해서 뭐 행사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를 뭐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현장에 늘 있으니까 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약간 엮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그 행보가 어떤 이유였든 간에 약간의 포석을 깔고 이것도 연평해전의 어떤 보훈과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왔다. 그런 이렇게 설명이지만 명분 글을 깔고 온 아니 거죠.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 행보를 하는 오랜만에 공개 행보인데 거기에 정당 당적을 달리하는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한때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 경쟁자이기도 했던 그 허은하 전 대표가 특정한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인 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런 공개 행보 함께한다?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의도는 모든 정치인은 숨 쉬는 것도 의도가 있어요. 정치인은 그냥 하는 게 네. 없습니다. 이준석 뭐. 잘 봐 이건가요? 그렇죠. 이준석 잘 봐 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개혁신당 그 관계자들 취재해 보니까 어떤 얘기 하냐면 허은하 대표가 여러 군데를 노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개혁신당 안에서 그 본인이 이제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고 네. 더 이상 이준석과 함께하기 어려운 어렵겠죠.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정치는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나 허은하 어디 가서 정치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민주당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쭉 열어두고 네. 노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허은하 대표가 민주당에 가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서 역할을 할 게 있을까요? 문을 열어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노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네. 이제 과거에 이현주 의원 사례도 있었고 뭐 김용남 의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민주당 가능성도 설로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허은하 의원도 민주당부터 친한계까지 저쪽까지 못 갑니다. 국민의힘까지 못 가겠죠. 그곳까지는 완전히, 못 가요. 예. 하지만 여기까지는 좀 문을 열어놓고 노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나 어디로 갈지는 현재 모르니까 일단 가보는 거예요. 쇼핑 차원에서. 아니 아까 보니까 우리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를 네. 심지어 이렇게 테이핑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아. 봤던데 보니까 화면 좀 보여주시죠. 내돈내산. 네. 아, 제가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읽은 거예요? 예. 제가 그 신림동 고시촌 나온 지 15년 됐거든요. 지금. 제가 신림동 이렇게 공부했으면은 네. 벌써 제가 됐을 텐데, 신림동에서도 이렇게 안 했어요. 신림동에서도 심지어. 아니 그 책이 이렇게 표시할 만큼 네.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었나 봐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표시한 이유가 여기가 지금 제가 뭐 그 고시책으로 보면 시험 문제 나오는 이제 주요 지역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표시한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좀 뭐 제가 봤을 때 오역 내지는 잘못 인쇄된 거 아닌가? 네. 그런 표시를 해놓은 거야. 네. 예. 그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양심이 있냐? 이게 묻고 싶은 페이지들이에요. 왜 또? 네. 왜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게 좀 그 또 유튜브에 한빠들이 저한테 공격하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공격하지 마시고 출판사하고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제가 딱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페이지를 자 읽지 마세요. 제가 샀으니까 어차피 네네. 네, 요거 읽으면 끝이야. 나머지 없어요. 내용. 153페이지인데 제가 이거는 제가 기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독자로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의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한덕훈이라고 기억나시죠? 아니 그때 조기 퇴진 안 한다고 하니까 네네네. 공동정부 네, 윤석열이 뒤집었잖아요. 네. 당사에서 기자회견. 네, 조기 퇴진 하겠다고 네. 해가지고 그 믿고 자기가 따라갔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조기 퇴진 방안은 이제 한덕수랑 한동훈이 이렇게 법에도 없는 짓을 한 거죠, 사실은. 네.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여당 대표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왜 선택했는지 설명을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네. 제가 이 구절에 한 구절 읽어드리고 모순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그 대통령이 나중에 그러니까 조기 퇴진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기면 어쩔 것이냐는 우려가 남는 것이다. 본인도 우려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는 이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더 나은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약속 이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했다는 거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때가 지금 12월 6일입니다. 윤석열 정권 2022년 5월 탄생한 다음에 그렇죠. 네. 벌써 이때 2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제가 두 개만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별명이 뭡니까?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야. 네. 예전에 기억나시죠? 최상병 때 자기 전화 안 했다고 8월 2일 날 3번 했어. 그러니까. 네. 그거 기자회견 할 때 버젓이 거짓말한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번에 뭐 명태균은 경선 때까지 연락했다? 경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경선에 개입했지.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는 딱 떨어지는 수사기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 뭐 거짓말 친 건 한두 개가 아니고 뭐 R&D 내가 언제 그랬냐. 자기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의대중원 내가 언제 2,000명 우겼냐. 본인이 우겼잖아요. 이게 수십 개예요. 그걸 옆에서 봐온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근데 이거를 조기 퇴진 이 약속을 믿는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알고 속아준 거예요. 알고 속아준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아직도 남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입 벌고 같은 사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례를 거짓말한 사람을 왜 하필 앞에서 한 30번 당했는데 왜 이번은 거짓말을 믿어보려고 했을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예? 그게 아니라 한덕훈으로 한번 잡아보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요게 제가 이제 탄핵하나? 자, 여기는 네. 몇 페이지냐? 여기 있습니다. 자, 286페이지. 네. 요거는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시다가 수많은 모순점 설명하시다가 그 새로운 증거도 내놔요. 어떤 증거입니까? 이게 뭐냐면 명태균 사건에 발단이 된 김영선 전 의원, 김모 전 검사 등의 경우는 경선까지도 가지 못하게 컷오프를 관철시켰죠. 본인의 네. 이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얘기한 거죠. 눌렀다. 네. 김상민 눌렀다. 네. 내가 김상민 눌렀다. 지금 국정원장 네. 특보입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소문 많이 났었어요. 1월 달에. 네, 맞아요. 김상민이 자기 전략공천 받았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거든. 그래서 김영선이 뚜껑 열려가지고 내가 김상민 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창원의창 못 가면 못 갔지. 네. 이래가지고 깽판 쳐가지고 한동훈 이 당시 비대위원장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어부지리로 둘 다 쓸어버린 거야. 야, 너네 단속을 하게 된 거구나. 그리고 네. 김종량 갖다 꽂았죠. 이게 당시 취재된 정설이에요. 그 처음에 나왔을 때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책에서 하나씩 말하죠. 예, 이제 사후적으로. 네, 네. 보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다고. 근데 그때는 해명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 국민이 먼저 책 있잖아요.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읽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니까 진짜 국민이 먼저인가? 네. 한동훈이 먼저입니다. 아니야. 한동훈이 그리고 먼저입니다. 심플한 게 뭐냐면 변명이 먼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엄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라 했잖아요. 자기가 국민과 싸운다며요. 자, 계엄이 가면 불법이면 계엄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하위 개념인 탄핵은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아니 계엄이 네. 불법인데 탄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불법 계엄을 하고 탄핵을 안 하면 세상에 어느 대통령을 탄핵해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그럼 탄핵의 사유는 뭐야 도대체? 그렇지. 어떤 걸로 탄핵해야 돼요? 전쟁 일으키면 탄핵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계엄 정도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쳐요. 네. 근데 여기다가 뭐 탄핵을 했던 지지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 섞어놓으니까 명징하지 않은 거야. 이 책을 읽으면 뭔지 알겠어.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거구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말 하는지. 여간 그러니까 그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면 전부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까보면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그날 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동의를 했을까?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자기 잡아갈까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마치 무슨 국민을 위한 것처럼 국민이 먼저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내 책 내용에도 있는 거고, 아까 저는 굉장히 웃겼던 게 윤석열도 최후 진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개인
윤석열 개인을 맞아요. 생각했더라면 네. 나는 비상경을 하지 않았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나오는 퍼즐을 다 맞춰보면 명태균 핸드폰 이거 까이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동기가. 야 네. 이거부터 좀 막아야 돼라는 판단이 적극적으로 개입됐을 것이다라는 개연성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더 이상 저런 레토릭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 끊임없이 저 사람들은 저게 통할 거라고 믿고 있다. 그 소수의 지지자들의 그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몇 명 안 되지만 저 사람들이 전 국민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착각을 하는데 진짜 꿈 깨시라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